지금 날씨가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 더운 날씨가 수그러들질 않네요.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 되면 이 낮에는 더웠어도 공기가 시원한 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날씨 자체가 밤이 돼도 계속 덥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늘에 있고 그러면 시원한 감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밤이 돼도 덥네요. 이 후덥지근한 게 정말 이제 한여름 그런 날씨예요. 오늘 낮에도 계속 콜이 많아서 장거리 콜이기지만 하지만 계속 콜이 많아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와 근데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겠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콜을 주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쳐야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워도 참고 했는데 오늘은 물을 좀 더 많이 갖고 나왔는데도 그 물 다 마시고 또 결국에는 포카리 스웨트를 사 마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쿠팡에서 폭염 대비 뭐 생수 사 먹으라고 쿠폰도 날려주고 했었는데 뭐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는지 그런 쿠폰도 없고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제 돈 내고 또 사 먹었는데 항상 사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사 먹은 거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이렇게 저한테 물을 사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아까울 정도로 지금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같이 술 한 잔 먹자고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는데 선뜻 나가지를 못하죠. 제가 뭐 예전처럼 제가 동생들한테나 다른 건 몰라도 동생들하고 술 마실 때는 제가 술값을 제가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죠. 그래야지만이 뭐 동생들이 형같이 생각할 것 같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일 텐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가고 물론 지금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동생들이 저보러 술값을 다 내라고 절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나눠서 내든 또 누가 다 냈든 그게 불편한 거죠. 나눠서 내도 저한테는 부담인 거고 누가 다 내도 그 사람한테 제가 부담인 거예요. 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냈을 때 그 기분하고 내가 없는데 그 사람이 다 내는 거하고는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있으면 제가 다음에 나는 내가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인데 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내면 더 제가 작아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부르게 되면 안 나가게 되죠.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또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성격을 또 얘기하자면 저는 원래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걸 떠나서 내성적이냐 그러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보면 쭉 학교 생활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저는 약간 내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내온 시간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저는 말도 잘하고 하지만 아마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 계신 데서 말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사람 군중이 몰려 있는 데서 말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을 그냥 올리는 정도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왜 내향적이었나 싶은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하고 다 어우러서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은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제 성향이랑 좀 비슷하거나 주제가 같거나 했을 때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들하고의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대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 대신 겉으로 만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는 못 만났어도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깊었다고 저는 자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죠. 아는 사람들이 좀 그냥 소수 이런 인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모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거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스터디 그룹보다는 저 혼자 하는 공부가 훨씬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보다는 그게 더 저한테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맞았다라는 거죠. 모여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것들이 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하는 것들이 저하고는 성향 자체가 잘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향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성격이라고 하면 외향적인 사람을 더 좋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가지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성격이고, 외향적이라고 해서 좋은 성격, 이거는 근거 없는 그냥 판단인 것 같고, 내향적인 사람이면서도 되게 착하고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외향적인 반면에 사람이 진짜 객박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좋은 성격이냐 따지면 내향적인 사람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런 성격이었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좀 적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저로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제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그 친구들이나 동료, 동생들이 떠나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약간 걱정. 그리고 제 성격 때문에 걱정이 됐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었죠. 제 근래로 보면 제가 결혼식 할 때 그때였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 같은 데를 가잖아요. 뭐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아이 돌잔치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가보면 대부분 이제 하객들이 동료들도 많을 때가 있고 동생들도 많을 때고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친구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항상 그래요. 쟤는 성격이 좋잖아, 애들이랑 엄청 잘 지내잖아, 엄청 외향적이잖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잖아, 막 이렇게 뭐 마당발 이런 느낌의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격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이었었어요.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부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내 직장에 진짜 와줘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도 있었고, 약간 걱정도 했었고, 이제는 제가 결혼보다는 부모님들 장례 예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고, 부모님들 연세도 그렇게 되셨는데, 내가 진짜 이런 성격으로 계속 살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그 장례식장에 나의 동료들이 얼마나 올까. 예전에는 그래도 회사라는 곳을 다니면 그 회사 직원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인관계들이 더 없어지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은 걱정이 돼요.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내 성격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뭐 제가 크게 지장을 받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었고. 그런데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 성격은 진짜 이게 내가 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내향적인 부분이 있는 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외형적으로 보여야겠다라는 노력을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할 때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맞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내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 결혼식 때는 정말 걱정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전 제 친구들한테,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그 친구들은 오랫동안 제 소수의 친구들이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올 거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꼭 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와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내 친구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괜찮아졌었고, 그리고 제가 뭐 내향적이라고 해도 계속 내향적이 아니라 외향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또 좀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생활하면서 경조사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니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다녔던 분들도 찾아와 주셨고 해서 하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셨었고, 집사람 친구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잘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걱정은 그 하루가 지나가면 끝나는 걱정이었었어요. 뭐 친구들이 적던 느낌, 뭐 하객이 없었던 상관없이 그 날만 지나가면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었든 끝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었죠. 진짜 하객을 사야 되나, 친구들을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향적인데 외향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사회에서는 내향적인 것보다 외향적인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치면 내향적인 것보단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내향적인데 외향적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성격을 좀 바꾸면서 살다 보니까, 원래 이 일 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잘 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참고 일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사표를 냈고, 뭐 그거에 대한 건 후회는 안 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어쩐지 내성적이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우울증인 거를 그렇게 말 못하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말을 못하고 혼자서 이겨내고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격이 외향적인 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지내고 친구들 많고 이런 사람들은 뭐 우울하거나 공허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 연예인이라든가 조인도 그렇고 뭐 사회인 어떤 분야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내향적인 사람만 우울증이 걸린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건 성격이 아니라, 그 내향적이냐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는 기분, 뭐 스트레스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거지,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할 거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격으로 외향적이 좋다 내향적이 좋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 배달 일을 계속 잘 해보고 싶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건 혼자 하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뭐 혼자 있다고 해서 감정이 외롭거나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외로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일은 혼자 하는 일이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더 제가 이 일에 끌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쿠팡 장거리 콜이고 수수료 싸게 주면서 멀리 보내고 하는데, 저도 이걸 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다른 데로 가봐야 되나, 뭐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저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다른 플랫폼 기사님께서 욕을 하면서 하는 걸 들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배달 시장 플랫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배민이나 쿠팡이나 서로 주문 따먹기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15시간씩 일을 해서 쿠팡에서 일을 해도 좀 힘들어서 그렇지, 생활 유지는 되니까, 그 금액으로 돈이면 생활 유지가 되니까 또 하는 거고, 뭐 배민을 가서 일을 하든 요기를 가서 일을 하든 그 일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5시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9시간 8시간 일해서 지금만큼의 수입을 배민에서 보장해 준다 그러면 전 넘어갈 의향도 있어, 그쪽으로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쿠팡이 나올 때도 있고 배민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철새가 돼야 되는데 뭐 배민이 좋을 땐 배민으로 오고 쿠팡이 좋을 땐 쿠팡이 와야 되고 이렇게 뛰면 되겠지만, 저는 뭐 철새로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했던 거니까 쿠팡을 계속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제 수수료의 10%를 주식을 산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쿠팡 주식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제 회사가 된 겁니다. 제가 주주예요. 그 주식을 당장 뭐 내일 모레 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죠. 근데 그 당장 내일 모레 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모으다 보면 계속 많아질 텐데, 결국에 그걸 팔지 않을 거면 배당금인데, 배당금은 쿠팡 수입이 나야 뭐 배당금도 많아지는 거고, 그 배당금을 많이 주게 되면 쿠팡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쿠팡 주식이 오르는 건데,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쿠팡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쿠팡이 지금 하는 일이 이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쿠팡을 사놓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제가 배달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쿠팡 주식을 샀으니 쿠팡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거리 콜이고 배달료가 싸다고 해서 배달 안 하고 그 음식 시킨 사람이 취소해 버리거나 아니면 클레임 걸리거나 하면, 결국에 쿠팡 이치를 믿고 시키시는 고객들은 떠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쿠팡은 계속 처질 거 아니에요. 쿠팡은 배달 플랫폼에서 밀릴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저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 싼 장거리 콜을 처리해 줘야, 뭐 쿠팡도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입이 매상이 오르는 것처럼 수익이 나겠죠. 쿠팡도 수익이 나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배당금도 오르고 쿠팡 주식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배민이나 요기요가 수수료 조건이 월등히 좋지 않다 그러면 정말 뭐 제가 생각할 땐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입장에서는 쿠팡을 그냥 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배민을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민에 대한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배민을 그냥 무작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작정 쿠팡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뭘 배달 음식을 시키면 쿠팡에서 시켜 먹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음식 시키자 그러면 쿠팡에서 시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쿠팡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쿠팡을 위해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바라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쿠팡 16불은 될래나? 60몇 불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쿠팡이 진짜 지금 16불. 지금까지는 뭐 제가 어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 때문에 제 성격이 이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있고 하면서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제 삶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제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제 삶을 즐겼던 것처럼, 그냥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으려고 합니다. 뭐 사람을 배척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내 뜻과 비슷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이런 기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기분을 갖는 게 참 좋네요. 아니 교문이 구리 뭐 이렇게 주길래 안 갔더니만 콜을 안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해서 뒷콜을 주는 대로 계속 받으면 쭉 연결을 해서 주는데, 지금처럼 제가 콜을 그러니까 배달 중에 콜을 주는데 계속 경기도 구리 교문리 막 이쪽이라서 한 번은 받았다가 취소를 했고, 두 콜은 그냥 안 받았거든요. 호출이 울려도 그냥 그러니까 넘겼더니 아예 콜을 안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해서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이렇게 콜을 안 주네. 네, 지금도 들어왔는데
구리 쪽이라서요. 구리 버거킹으로 갔다 오라 그래서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백날 경기도 좁아 안 가지. 내가 저는 절대 도를 넘는 콜은 가지 않습니다. 쿠팡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절대 도를 넘는 콜은 하지 않겠다. 이게 저희 신조입니다. 이게 제가 왜 경기도 쪽으로 안 가려고 하냐면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경기도 나가는 그 구리 쪽 나가는 콜을 받아서 연결해서 타려고 한번 했었는데 뭐 하다 보면 연결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겠지 싶어서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간 게 덕소까지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이 도를 넘어서 오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알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쿠팡은 계속 연결해서 주긴 하는데 잘못하고 가다가는 진짜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석에 갈 수도 있고 가평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로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야, 이쪽은 또 그 경기도 구리 이쪽이 그렇고요. 마포구에서 또 돌다가 주는 콜 계속 받아 가다가 이 상암동을 저는 이제 상암동을 저희 경계선으로 보는데 상암동을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 결국 일산에 가 있는 거예요. 차도 아니고 일산이나 덕수나 이런 데 있다가 다시 상계동으로 올라고 해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쿠팡을 탈 때도 저는 항상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내가 최대 갈 수 있는 그 거리 거길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아니라 그 구역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콜은 안 받죠. 받지 않고 안 가고, 그리고 거기 그 끝자락에 있으면 거의 이제 앱을 끄고 중심부로 다시 이동을 하죠. 빈통으로 오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지 말자 그리고 안 가는 거죠. 그런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가끔 AI 얘도 사람은 아니고 로봇인데 아주 그냥 오기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계속 콜을 안 받고 있으면 계속 그 구역으로 계속 주더라고. 계속 그 옆에 하여튼 그쪽으로 뭐 제가 그쪽이라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더라고요. 저는 계속 안 받죠. 근데 이게 배달 중에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배달 완료를 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저한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어서 뭐 큰 불이익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배달 완료하기 전에는 계속 안 받죠. 배달 완료한 후에는 얼른 앱을 끄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배달 종료 후 앱 종료를 딱 눌러버린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제 제 구역, 제가 하고 싶은 구역에서 다시 앱을 키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AI 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면서도 약간 좀 부러운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엄청 드시면서 많이 드시면서 찍는 유튜버님들, 그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드시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 영상 이거 딱 자른 거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느끼면서 느꼈고, 뭐 잘 보진 않지만 그걸 가끔 보면 그렇게 느꼈고, 그게 왜 부럽냐면 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영상 찍으면서 뭘 드시잖아.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고프고 그쪽은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생각되면서도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따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 배달 일을 하면서 찍는 컨텐츠인 거고, 그분은 그냥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근데 그거 보니까 이 조회수지만 그분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달하는 수입만 있는데 그분은 드시면서 촬영해서 올리는 그걸로 수입이 생기시니까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지금 배가 고파서 그 생각을 좀 했는데 그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부러우면서 대단하다. 근데 그분을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고 하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실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걸 벌어서 만약에 그 영상 컨텐츠 수수료가 그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시게 되고, 그럼 그 수입으로 그 구독자분이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하시나?
저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려나요? 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 뭐 너무 터무니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 생기는 날이 올래나? 이게 수입이 생기려면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건 없었고, 이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는 제가 우울증이 계속 치료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겨내고자 한다는 하자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약을 먹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울증은 약으로만 치료가 안 되고 상담도 계속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담료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올 때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이 상담을 받으려면 또 상담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의 상담비를 내야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서 이제 약 받으러 갔을 때도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상담은 상담해 주신 선생님한테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야 오래 상담도 받으면서 제 마음을 또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돈이 뭐 싸게는 한 5, 6만 원?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좀 그것도 부담이죠. 그걸 떠나서 저는 지금 그 상담을 안 받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하는 거를 느끼니까 그게 상담 받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콜이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든 뭘 하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냥 약은 처방받아서 먹지만 그런 상담은 하지 않거든요. 뭐 부담도 되고요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면 이게 그 상담받는 것보다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저한테는 솔직히 유튜브가 저한테 주는 돈은 없는데, 따져보면 그 상담비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써야 될 돈인데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고마운 거고, 유튜브가 고마운 것도 있지만 제 영상을 들어주고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더 고마운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맨날 올리면서도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주님께도 맨날 기도 드릴 때 이분들이 저를 저 옆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을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계속 기도 드리고, 이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항상 거라 믿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는 이 유튜브에서 저한테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이 들어온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전부 다 로또를 살 거야. 진짜 로또를 사서요,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로또를. 그래서 1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을 다 나누는 거야. 그리고 저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나눠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한테 응원을 주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싶어.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유튜브에서 돈을 준다는 거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뭐 얼마나 되겠어, 그 돈이.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로또를 사가지고 불려서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저는 계속 일하면서 유튜브 찍고 영상 올리고, 또 그 들어오면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 또 나눠드리고. 진짜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한테. 그리고 진짜 제가 하나 안 하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가 있지만, 저를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여기는 밤낮으로 나와 계시는 우리 폴리스 민중의 지팡이님들이 오늘은 안 나와 계시네요. 오늘 바쁘신가 보네. 시간이 늦었구나.